이번에는 지구의 복사평형입니다. 지구의 복사평형.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한테 우리가 뭘 받냐면은 에너지를 받아요. 이제 지구고요. 지구는 푸르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받는데 그럼 지금까지 몇 년 정도 받았을까? 얼마 정도 받았을까? 태양이 얼마 정도 에너지를 내보냈을까? 대략적으로 지구의 나이만큼 에너지를 보냈을 텐데, 45에서 한 50억 년, 뭐 대략 넉넉 잡아서 한 50억 년 봅니다. 일단은 한 45억 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에너지를 이 정도 받았다면은요, 지구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쌓였겠느냐? 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의 온도는 약 6000도,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지구는 요 온도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대략적으로 평균 온도가 18도? 네, 20도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에너지를 내보낸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보낸다. 받은 것만큼 내보낸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때 태양이 지구 쪽으로 내보내는, 물론 지구뿐만이 아니고 태양계 전체, 뭐 우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때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서의 복사는 우리가 2학년 때 전도, 대류, 복사 배웠던 거. 이 중에서 복사인데, 매개체 없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이후에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이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한 에너지. 그러니까 역시나 복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열의 전달 방법 중에서. 그래서 복사에 의해서 방출하는 에너지. 네, 이것을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지구의 온도가 지금 계속 이 평균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지구가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하지만 그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뭐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복사 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사 평형. 그래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 유지된다.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얘기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체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체라고 하는 거. 뭐 전등을 이렇게 쫙 비추었는데 얘네들이 무작정 뜨거워지지 않아요. 뜨거워진 물체는 열을 방출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등이 있어요. 네, 전등이 이렇게 여기에 어떤 검정색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 전등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 검은색 물체가 열을 받죠. 그러면은 온도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에 온도가 뭐 여기였다면은 온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증가를 해. 근데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얘가 받은 에너지만큼 뭐가 방출이 된다라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들어온 에너지, 방출한 에너지 양이 같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되고 이때 이 순간 복사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사평형.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이 현상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유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그러면은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 중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놓을게요. 100%. 이걸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어디로 일단 들어오냐면은 지구로 들어온다라는 거지. 지구 쪽으로. 네, 이렇게 지구로 들어와요. 네, 지구로 들어오는데 이 지구는 뭐가 있냐면은 이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대기가 있죠. 네, 대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대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요. 반사.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반사가 일어나냐면은 지표면에서도 반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반사. 튕겨나가는 에너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야. 튕겨나가는 에너지가. 그래서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의 양이 대략적으로 30% 정도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뚫고 들어오죠. 뚫고 들어오는데 일부는 대기에 흡수를 해. 일부는 지표면에 흡수해. 흡수. 그래서 이 양이 대기에 흡수하는 양이 대략적으로 20%, 뭐지, 구름 포함이죠. 네, 대기. 그리고 지표면에 흡수되는 게 대략적으로 50%.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나왔을 때 반사되는 게 30, 대기에 흡수되는 게 20, 지표면에 흡수되는 게 50 해서 총 100%가 우리 지구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반사되는 거는 그대로 반사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 총 합쳐서 이거 몇 퍼센트냐면은 70%가 흡수가 돼, 지구에서. 대기권까지는 지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몇 퍼센트를 방출해야 되냐 이거지. 이미 반사가 돼서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중에 70%를 대기와 지표면에 흡수를 하니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서는 몇 퍼센트가 방출이 돼야 되냐면은 요만큼이 방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70%.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요 70%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반사가 일어나냐면은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총 70%여야 된다는 거지.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그런데 지표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대기도 방출을 하죠. 어떤 식으로 방출을 하냐? 이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방출을 해요. 우주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어디로 또 가냐면은 대기로 가. 방출하다가 대기로 흡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흡수된 양과 다시 이 대기가 지표면으로 또 보내는 양이 있어요. 우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70%의 양이 나가야 돼.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일단은 지표면에서 방출이 일어나요. 방출이 일어나는데 요 방출된 양의 일부분은 우주로 그냥 나가고 일부는 대기에 다시 거꾸로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대기는 거꾸로 일부는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우주로 내보낸다. 그래서 여기서 우주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을 합쳐보니 70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요게 문제야. 요거.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방출을 하는 양이 또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온실효과가 뭐냐면은 대기가 덮고 있으면서 에너지의 방출을 방해하는 거죠, 일종의 이 대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대기는 지금 지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 중에 대기로 흡수를 해버려. 그리고 이 대기는 다시 지표면으로 보내, 일부를. 그렇다 보니까 이 에너지,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다시 거꾸로 보내는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온실 효과가.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평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대기가 만약에 없다면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굉장히 심해져요. 그런데 이 대기가 있음으로써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그래도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높게 유지. 대략적으로 한 15도 정도? 네,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기가 없는 달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달 같은 경우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대기가 없고 그렇다 보니 흡수하는 요 에너지가 없는 거야, 요게. 달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평균 온도가 한 영하 18도 정도. 이 정도로 된다라고 하고요. 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대기가 흡수한 것을 일부를 지표로 다시 보내다 보니까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게 사실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대기가 있음으로써.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프 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구가 이제 위도별 에너지를 좀 이제 그려보는데, 일단은 여기가 0, 적도, 이쪽이 90도, 극지방, 북극의 90도, 그리고 이쪽이 남극의 90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적도 부근은 당연히 에너지가 좀 남아요. 에너지가 좀 남고, 한 요 정도.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해서 지구로 도달하는 에너지. 그래서 이 파란색이 태양 복사 에너지, 에너지. 그리고 반대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런 식,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그렸는데, 이 파란색은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크게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온도의 평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분이 대기에 흡수돼서 다시 지표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렸어요. 이 복사 에너지의 양인데요. 이 세로축이.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적도 부근은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가 적도 부분이잖아요. 여기 위쪽을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위도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한 거니까 적도 부근이나 아니면 위도 한 40도, 38도 뭐 이 정도 중위도 지방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그 이야기는 에너지가 남는다라는 얘기지, 적도는. 적도는 남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위도 한 40도 부근인데 중간 부분이 이 위도 40도 부근 이상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다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그렇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은 부분은 좀 덥죠. 이 부분은 좀 더운 편, 기후가 이 부분은 더운 편이고요. 네, 더운 편. 그리고 여기 중위도 지방 이후로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는 추운 편.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작정 계속 춥고 얘네들은 무작정 계속 덥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더운 데에 있는 에너지가요. 다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평균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 뭘로 이동을 하느냐? 대기하고요. 네, 대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수권, 그러니까 물, 해수, 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남아있는 에너지의 양을 부족한 쪽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위도 지방 이 부분 에너지가 남고 이쪽 고위도 지방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쪽으로 보내는 일을 대기와 해수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온실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온실효과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온실효과가 너무 잘 일어나서 문제인 거지. 그게 우리가 뭐냐면 지구온난화야. 지구온난화. 그래서 이 온실효과는 사실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일부 대기로 흡수돼서 다시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거죠. 방출하는 거. 어, 이런 방법인데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구온난화. 그래서 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온실기체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 온실기체는 종류가 CO2, 그 다음에 이제 뭐 H2O, 그 다음에 CH4,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메테인. 이 물은 수증기죠. 수증기,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것들이 온실 효과를 유발을 한다.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며 북극이나 남극 쪽에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주로 많이 내보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돼. 일단. 그래서 전기차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뭐 그리고 뭐 나무 심고 뭐 에너지 절약하고 만들어내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돼. 뭐 수소 아니면은 뭐 태양열, 풍력 뭐 이런 것들 대체 에너지들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나 어렸을 때도 내가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빙하가 녹아. 그러면서 뭐가 해수면이 상승해요. 근데 육지가 없어지고 또 뭐가 일어나냐면은 폭우, 폭설 일들이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 면적이 감소하잖아. 그러면은 뭐가 또 없겠어요? 농작물을 지을 데가 없지. 지을 데가 없으니까 감소하고 이것 때문에 뭐가 또 발생을 합니까?
이제 저기죠. 먹을 거리가 없어지니까 식량 부족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도 녹으면서 뭐도 이제 감소를 하냐면 만년설이라고 하는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눈사태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생태계 변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갔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열대 지방에서 나는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남쪽에서 나타났던 그런 과일들, 어, 생산해내던 과일들이 북쪽으로 와서도 생산이 가능해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